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적중 특강을 같이 진행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문법 하프 테스트 그리고 독해 짧은 문장의 내용과 함께 어휘 문제도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법의 유형,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요. 먼저 시제 6문항, 가정법 총합 6문항, 준동사 전체적으로 6문항인데 3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의 유형은 2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석이 필요한 조동사와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총합 4개의 문항으로 자, 마지막으로는 관계사 유형이죠. 자, 2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공식만 적용해도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총 22문항으로 그 다음에 해석에 필요한 문항은 4문항으로 합쳐서 26문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32에서 43점 이상이 목표더라도 충분히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이 해석이 어려운 이런 문제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꼭 공부를 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입니다. 시제 유형이 1에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단서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이번에 시제가 조금 어려웠다 느껴지시는 분들 계셨을 건데 실제적으로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시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선택지에서도 난이도를 조금 주는 편이니까요. 지금 우리 적중 특강을 다 마쳤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2월 11일 문법을 만점을 맞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단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while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거 진행이 오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을 보니까요. She waits. 현재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공식대로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가 등장한다면 주어 다음에 바로 will be ing를 정답으로 선택할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완료의 단서가 있다면 미완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완료의 단서가 없으니까요. 자, for the cake는 완료의 단서가 아니라 케이크를 위해라고 하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우리 바로 정답을 will be making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전치사구를 보실 때 여러분 for 다음에 있는 키워드를 보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전치사구에 정확하게 괄호를 치고 이 키워드가 완료의 단서가 맞는지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단서 어떻게 표시를 하셨나요? For an hour 당연히 표시를 해주실 거고 완료의 단서니까 무엇? 완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접속사 다음에 현재 시제랑 be going to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be going to라기보다는 he is going이라고 진행 시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봅시다. 현재 동사, 현재 진행이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일반적으로 will be ing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완료의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will, have, been, ing가 정답이 되겠죠. if절도 종종 등장하니까요. if절 뒤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과거라면 가정법으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현재 시제라면 미래의 단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접속사에 시간 관련 접속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조건 관련된 if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동사 뒤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이 동사가 핵심 키워드가 돼서 현재 동사라면 will be ing, 완료의 단서까지 있으면 will have been ing가 되겠고 만약에 과거 동사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 다음에 과거 진행 혹은 완료의 단서까지 있다면 과완진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바로 D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유형으로 가니까요. while 다음에 빈칸이 있습니다. 아까도 while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while이네요. 그럼 컴마 뒤에 있는 동사를 찾아볼게요. Who had embarked. 자, 여기는 all passengers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선택지. 여기에 수식해주는 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 절이에요. 자, 그럼 all passengers 뒤에 있는 동사를 체크해 볼게요.
were told라고 해서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had disembarked의 시제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passengers were told to reboard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답으로 우리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 진행을 정답으로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정답이 D번이 되겠죠? had been searching이 아무래도 헷갈리셨을 텐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별표를 꼭 쳐주시고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유형인데요. 빈칸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을 조금 해줘야 되겠고요. She took the plane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본동사가 어떤 구조여야 되냐라는 걸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는데 뒤를 보니까 완료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가 정답이 될 테니까 C나 D 중 정답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미 D번은 출제가 되었는걸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출제한다는 걸 반영해서 C번으로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 단서를 보는 연습도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분들의 질문을 특별히 시제에서 많이 받습니다. 해석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적중특강 매달 올라오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하나씩 겹쳐지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테니까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확실한 단서에 이전의 문제를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변 단서 보면 Jenny took 과거 시제입니다. 그 다음은 broke into applause 과거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 완료 진행인 had been shaking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유형입니다. ever since는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랑 거의 매칭이 많이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지만 봐도 아까 과거 진행 나왔고 had been ing 나왔고 will have been ing 나왔고 그냥 C번 정답으로 하셔도 돼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소거를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래도 나는 단서 근거로 가볼 테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 since new neighbors moved in next door. since라고 하는 뭐뭐 이후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는요. ever이 붙으면 이제 강조의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뭐뭐 이후로 줄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일반적으로 시점 표현이 나옵니다. 시점이 나오거나 이 시점을 문장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와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 since는 접속사니까 과거라서 과거 진행 이렇게 매칭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since나 ever since는 우리가 접속사, 주어, 현재 동사, 미래 동사 접속사, 주어, 과거 동사, 과거 진행 이렇게 매칭하는 단서가 아니고 완료의 단서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since 다음에 과거인데 왜 과거 진행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완료의 단서니까 이렇게 외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시제를 보니까요. can live. 그 다음에 they are now baking. 다 현재 그런 시제로 주변을 보니까 다 현재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을 이제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아린 분들께서는 아직은 우리 속어법으로 적용한다라는 거를 적용을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적용을 꼭 해보세요. 자, 이제 6번 나머지 하나 at the moment 혹은 as of this moment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현재 진행과 바로 매칭되는 그런 단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is awaiting인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제 7번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위에 타이틀을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It is imperative that 주어 동사 원형. 자, 총 2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당위성의 should 생략 유형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인 keep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절 뒤에 주어 다음에 빈칸이 있는 유형의 선택지를 봤을 때 부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확실히 동사 원형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동사의 원형이 수동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비동사의 원형이니까 be, pp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답이 되면 되겠고 부정어구의 경우에는 no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결국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된다는 게 팩트죠. 자, 그럼 8번입니다. If you 다음에 빈칸이고요. 뒤에 보니까 your headache would go 라고 해서 과거, 가정법 과거의 형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if you 과거 동사 D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B번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패턴으로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 과거 동사에는 were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까지 우리가 외워줄 거예요. 혹은 didn't 동사 원형까지도 우리가 과거 형태로 봐줄 거예요. would 동사 원형은 일반적으로 뒷부분에 적용되는 거고 사실 would, have를 과거의 형태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에 만약에 had를 선택하거나 과거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선택지 부분에서도 could have나 아니면 뭐 could have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would have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예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빈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if절에 빈칸이 있으니까 과거 동사를 채택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유형은 아무리 봐도 나는 정답의 근거를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could 동사 원형 could PP 그 다음에 뭐 진행 시제처럼 생긴 거 있고 had PP 있다면 얘는 무조건 가정법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법 유형에서도 우리 if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도치의 유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had, ray, put. put이라고 하는 어형 변화는 put로 다 동일하게 AA의 구조를 취합니다. put. 그럼 ray가 put all his money, extra money를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his bank account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봤을 때 if 주어 had pp가 적용됐으니까요. 당연히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제 10번 유형. 10번 유형은 요즘 또 트렌드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컴마 없이 관계사 문제가 등장합니다. DBC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 B, C, D 선택지를 봤을 때 일단 항상 헷갈리는 건 요거예요. where가 what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DBC에 의한 그러한 piece, 작품 여기서는 곡이라고 의미하면 되는데요. 자, DBC의 곡이에요. 사실 DBC라고 하는 게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DBC라고 하는 게 사람 명사든 사물 명사든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로는 DBC가 이제 DBC라는 하는 인물로 의도했기 때문에 사실 who가 아니기 때문에 A번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작품이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봤다 하더라도 문장 구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번이 소거가 되기도 해요. 완벽한 문장이 관계대명사랑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이 문장에서 핵심 성분 대신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자, 그게 포인트가 돼서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준동사 유형입니다. 자,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할까? 그 다음에 ing 동명사가 와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allow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allow는요, 삼형식 구조에서 allow ing를 취해주는데 만약에 오형식 구조라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to determine. have가 들어간 건 시제가 하나 앞섰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건데 GTF 레벨 2에서는 시제적인 단서를 반영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우리 깔끔하고 아주 간결한 to determine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포인트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투부정사는 자, 삼형식 구조를 취했을 때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투부정사더라. 동사들 한번 읊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잠시 멈춰보시고 개념서가 있어도 좋고 만약에 뭐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위에다가 슬라이드에다 적어보시면 뭐 want, hope, decide, choose 그 다음에 뭐 learn 다양한 게 있죠? 그걸 한 번씩 쭉 적어보세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 당연히 암기해야 할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지 않고 이게 아무리 이런 구조더라도 부사적 목적일 수도 있고 오형식 구조도일 수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동명사가 위치하진 않을 거예요.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명사 to 부정사의 구조를 100%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도 to 부정사의 포인트고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은 일단은 부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문장, 여기도 적어볼게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요즘 트렌드, 부사의 목적 쭈르륵 등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부사의 목적은 부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인 문두에 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완벽한 문장 후반부에 붙어서 문장 전체나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패턴으로 맨 앞보다는 후반부에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구조를 봤을 때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 자리에 동명사가 오지 않을 거니까 to 부정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해석적으로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 해석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직 명사 to 부정사 구조예요. 오형식 구조를 볼게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항상 중간에 목적어를 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형태랑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오형식 구조에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명사 있으면 to 부정사 하면 돼 라고 외우셔도 돼요. 예외 상황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be worth ing의 형태나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의 형태, problem ing의 형태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 형태를 제외하고는 우리 바로 뭐 하면 돼요? 명사는 to 부정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법적으로 옳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특징들을 파악했더니 공통적으로 명사 뒤에는 to 부정사만 정답이 체크가 되더라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to 부정사는 BPP, 수동태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형태가 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또 예외 상황이에요. because ing. 문법 개념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개념서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to 부정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유형 보니까 we highly recommend ing. recommend는 자, 3형식에서는 ing, 5형식에서는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동명사의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1번 이런 동사들이 오면요. ing가 목적어 자리에 와요라는 거. 혹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법편에서 I am in paradise, I'm in paradise 해가지고 쓰면서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I'm in paradise 이 내용을 한 번씩 더 적어보세요. 자, 수강생분들은 아마 노트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ing가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오더라는 거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풀지 못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 cannot help ing, be worth ing, 그 다음에 be caught ing 나오는 것들은 거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당연히 잘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4년에 한 번, 두 번 꼴로 나오는 전치사 다음에 ing가 등장하는 거. 이때 to는 to 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예요. 이런 구조 또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어느 회차에 등장할지 모르니까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watching.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watching을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유형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접속부사 유형인데요. 우리가 요약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요. 화산 활동이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어디에 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are used to the occasional tremor. be used to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의 키워드가 나오거나 ing가 등장하면 익숙하다라는 의미예요. 익숙해지다. 뭐에 익숙해졌냐면요. 때때로 발생하는 그러한 tremor, 이런 떨림에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there has been little damage. 거의 손상된 게 없대요. 거의. 그래서 이 little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little damage라고 하면 손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Since most of the quakes are very weak.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지진들이 아주 약하대요. 그래서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진동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장 정리해 볼게요. 여기 아래다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세요. 아이슬란드 사람 지진 익숙 안 무서워함. 아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Swarms of quakes have unsettled residents. settle이라고 하는 건 정착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unsettle이니까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이게 residents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In the capital city. 그 다음에 Reykjavik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 무서워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무섭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하는 걸 보자면 당연히 구체 예시 아니고요. 추가 설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라고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일단 이 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추가 설명이 아니라 조금 반대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dditionally도 동일한 맥락에서 소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ever, 하지만 지금 여러 번 최근에 나오는 이 지진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유형은 이제 조동사 유형이고 자연재해 관련된 키워드로 13, 14번 다 아이슬란드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경험을 했습니다. More than 15,000 earthquakes. 15,000번 이상의 지진을 겪었대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뭔가 느끼기도 힘들대요. 그 정도로 약하대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이 2월 24일이었고요. magnitude 5.6 이 정도의 강도입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5.6이라고 하면 이게 센지 안 센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놓겠죠. The seismic activity. 자, 이러한 지진 활동은 보여줍니다. 나타내줍니다. A volcano,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게 in the southern part of Iceland. 아이슬란드의 남쪽에 있는 이러한 활동 자체가 be about to erode. 곧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의 상황인 거죠. 추측.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확실의 표현이나 해야 한다, 의무나 shall은 애초에 지어줄 수 있으니 C번인 may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요, 항상 뉘앙스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정말 쉽게 문제가 풀리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차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항상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15번 유형입니다. George Gershwin이 가장 잘 알려진 게 무엇일까? Best known for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best known for이 적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American composer. 이런 키워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significant,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래요. Of our time.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composer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을 잘못 설명한 건 우리가 오답으로 선택해 줄 거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He wrote primarily for the Broadway musical theater.
자, 일단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에터를 위해서 주로 적었지만 그의 오케스트라나 피아노 컴포지션 자체가 important as well.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blend는 섞다라는 의미죠. 어떠한 기법과 클래시컬 form 뮤직을 섞었어요. 뭐랑 섞었냐면 stylistic nuances and techniques of popular music. 자,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대중음악의 기법과 그러한 스타일리스틱한 뉘앙스를 섞어준 거예요. 뭐와요? 테크니크와 그 다음에 클래시컬 뮤직을. 그래서 클래식한 것과 popular 뮤직을 섞었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인 혹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음악과 최근의 현대 음악의 어느 정도 그런 기법들을 섞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 속어로 가보도록 할게요. A번, composing classical music in modern times. 현대 시대에 있는 그런 음악, classical music을 작곡했다라는 게 가장 유명한가요? 이 부분은 약간 modern times라는 키워드에서 소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자, B번입니다. Being the most famous performer. performer는 연주가예요. 연주가 부분을 소거를 해줄게요. 왜냐면 직업이 틀린 부분으로 등장했으니까요. 자, 이제 C번입니다. Combining classical music. 합쳤습니다. 뭐랑 합쳤냐면요. Techniques of popular music. 팝 뮤직의 기법과 섞었어요. 사실 이 문장은 이대로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고요. D번입니다. Writing music exclusively for. exclusivel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예요. only라는 키워드죠. 유일하게 누구를 위해서? Broadway musical theater만을 위해서 썼다. 주로 썼다라는 것과 유일하게 썼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썼다라는 건 대부분을 브로드웨이 뮤직에 쓴 거고, 티에터 뮤직에 쓴 거고, only라고 하는 건 그것만 작곡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소거를 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A, D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키워드인데 충분히 우리 소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blend는 우리 선택지에도 나왔다시피 combin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mbined인 B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월 11일 적중 특강을 마무리했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무난무난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제에서는 살짝 이제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 느끼셨죠? 자, 그럼 독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첫 번째 문항들의 오답률이 은근히 많아요. 파트 1, 2, 3, 4 전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함정의 키워드들이 또 많은 게 첫 번째 유형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소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 그대로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